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1392년부터 1398년까지 재위. 고려 말 최고의 무신이었던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고 조선을 건국합니다. 함경도 출신으로 활솜씨가 전설급이었는데요. 남산에서 사냥할 때 날아가는 기러기 5마리를 보고 첫째는 머리, 둘째는 가슴, 셋째는 배, 넷째는 다리, 다섯째는 날개를 맞추겠다고 선언했대요. 그리고 진짜로 다 맞췄다고 합니다. 완전 사기 캐릭터죠? 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불행했어요. 아들들이 왕위를 놓고 싸우다가 왕자의 난이 터졌거든요.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이복 형제들을 죽이는 걸 보고 충격받아서 6년 만에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났습니다. 말년에는 함흥에 머물면서 아들을 만나지도 않았다고 해요. 정종 1398년부터 1400년까지 재위. 이성계의 둘째 아들인데요. 사실 이분은 원래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동생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잡았지만 명분상 형인 정종이 먼저 왕위에 올랐죠. 재위 2년 동안은 그냥 있었어요. 별다른 일 없이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정종은 술을 무척 좋아했대요. 신하들이 정사에 대해 물어보면 그건 동생한테 물어봐 라고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존재감 없는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하게 산 왕일 수도 있겠네요. 태종 이방원 1400년부터 1418년까지 재위.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로 왕자의 난을 2번이나 일으켜서 피바다를 만든 인물이에요. 형제들과 정적들을 가차없이 제거했죠. 왕이 되고 나서도 외척과 공신 세력을 다 숙청했고 심지어 자기 장인 민재까지 죽였어요. 완전 냉혈한이죠. 그런데 이 양반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사냥하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말에서 떨어져서 무기도 없는 상황. 그래서 주먹으로 호랑이 머리를 내리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진위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무술 실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태종은 또 처남들도 다 제거했어요. 민씨 형제들이 권력을 휘두르자 아예 숙청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부인 원경왕후가 우리 오빠들 좀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했는데도 안 들어줬대요. 왕권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없었던 거죠.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덕분에 조선의 기틀은 확고해졌어요. 왕권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서 안정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능력만큼은 확실했던 왕이에요. 세종대왕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재위. 말이 필요 없는 조선 최고의 성군이죠.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영토를 확장하고 음악과 예법을 정비했어요. 신분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해서 장영실 같은 천재들을 발굴했죠. 그런데 세종 엄청난 워커홀릭이었대요. 하루에 책을 수백 페이지씩 읽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래서 몸이 완전 망가졌습니다. 30대부터 당뇨병에 걸려서 평생 고생했고 눈도 거의 안 보일 정도였대요. 신하들이 전하 좀 쉬세요 라고 말려도 아직 할 일이 많다면서 계속 일했다고 합니다. 한글을 만들 때도 신하들이 엄청 반대했어요. 한자도 있는데 왜 세 문자를 만드냐고요. 특히 최만리 같은 신하는 대놓고 반대 상소를 올렸죠. 그래서 세종은 거의 비밀 프로젝트처럼 진행했어요. 궁궐한 집현전 학자들과 몰래 연구하다가 완성하고 나서야 발표한 거죠. 세종은 아들들에게도 엄격했어요. 큰아들 문종에게 정치를 가르칠 때 조금만 실수해도 호되게 꾸짖었대요. 내가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면서요. 그만큼 책임감이 강했던 왕이었습니다. 문종 1450년부터 1452년까지 재위. 세종의 맏아들로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아버지를 도와 정치를 배웠고 학식도 깊었고 성격도 온화했죠. 세종이 병으로 고생할 때 대리청정을 하면서 훌륭하게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문종은 무예도 뛰어났는데요. 특히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했대요. 어느 날 신하들과 활쏘기를 하는데 관역에 딱 한 번만 맞췄어요. 신하들이 전화 실력이 아직 이라고 하니까 문종이 웃으면서 아니다, 내가 일부러 한 발만 맞춘 거다. 너희들 기죽지 말라고라고 했대요. 배려심 있는 왕이었죠. 하지만 재위 2년 만에 39세의 나이로 요절했어요. 평소 건강이 안 좋았는데 아버지 세종 병수발하면서 더 악화된 것 같아요. 만약 오래 살았다면 세종 버금가는 명군이 되었을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들 단종이 너무 어려서 비극이 시작됐죠. 단종 1452년부터 1455년까지 재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이에요. 12살에 즉위했는데 아버지 문종이 미리 숙부들과 대신들에게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했죠. 그런데 숙부 수양대군이 배신한 겁니다. 단종은 어렸지만 똑똑한 아이였대요. 수양대군이 점점 권력을 휘두르자 신하들에게 숙부가 무섭다고 말했다고 해요. 개유정난이 일어났을 때 단종은 궁궐 안에서 칼부림 소리를 들으면서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12살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결국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고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뒤 사육신과 성산문 등이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이다가 실패하면서 단종은 영월로 유배됩니다. 영월 깊은 산골에서 외롭게 지내던 단종은 결국 17살에 사약을 받습니다. 죽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다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이 죄라면 죄다라고 울면서 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죠. 세조 1455년부터 1468년까지 재위. 수양대군 시절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찬탈한 인물이에요. 개유정난으로 반대파를 제거하고 왕이 되었죠.
능력은 정말 뛰어났어요. 왕권을 강화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법전도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대요. 세조는 심한 피부병을 앓았는데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생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조카를 죽인 벌이라고 수군거렸죠. 세조는 병을 고치려고 온천에 자주 갔습니다. 어느 날 온천에서 문둥병 환자를 만났대요. 그 환자가 제 등을 씻어주시면 병이 낫습니다라고 해서 세조가 망설이다가 등을 씻어줬어요. 그러자 환자가 문수보살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세조와 문수보살 이야기죠. 세조는 불교를 엄청 믿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전국에 절을 짓고 불경을 간행했습니다. 그래도 피부병은 끝까지 낫지 않았대요. 도덕적으로는 논란이 많지만 실력만큼은 인정받는 왕이에요. 강력한 카리스마로 나라를 이끌었고 특히 북방 여진족을 정벌해서 영토를 넓혔죠.